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두 분의 말감별사 모셨어요.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 북구 전재수입니다. 오늘은 강조하셔요. 지역구까지 강조. 네. 아니 전 의원님, 아니 그 좀 뭐 고생을 하셨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봐서 오늘 얼굴이 괜찮으신가 제가 유심히 봤는데 얼굴 괜찮죠. 괜찮으세요. 예, 예.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문자 또 뭐 저는 괜찮은데 사실은 부산 사무실 또 서울 사무실 여기 이제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이 이게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뭐 저야 괜찮은데 예. 이게 괜히 이제 좀 제가 미안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 전화 예. 제가 다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좀 거칠고 욕도 좀 있는데 그거는 다 걷어내고 이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새겨 듣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청취자가 계실지도 몰라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다른 방송 라디오에 나가셔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의 지난 봄 주식 투자 그거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항의 문자 받고 그러셨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안민석 의원이 또 거기다가 이제 갈치 이야기를 또 꺼내셔가지고 이 자리 나오셔 여기 출연하셔서 그거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저한테 미안했던지. 안민석 의원이요? 네. 인터뷰 끝나고 끝나고 저한테 전화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해 안 하지. 진짜? 내 뜻이 그 뜻이 아닌 거 알지? 이건 진짜 저도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미안하죠.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5선 의원이고 저는 재선이고 또 저보다 이제 그 연배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끝나고 바로 전화 왔더라고요. 오해하지 저는 말라고. 몰랐어요, 잘. 왜 전화를 했는지. 나중에 기사 보니까 이 양반이 미안하니까 기사 나오기 전에 나한테 먼저 전화했구나. 먼저 전화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페이스북에도 올리셨어요, 어젠가. 네. 그거 저기 전재수 의원한테 한 말 아니니까 갈치 전쟁 논쟁 그만하자. 저는 안민석 의원의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이렇게 왜 그렇게 그윽한 빤히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왜 이렇게 그윽하게?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정치적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정치적 의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니 24시간 사는데 24시간 내내 정치인으로 어떻게 삽니까? 지금 뭐 힘내시라는 응원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전재수 의원한테. 네, 고맙습니다. 갈치 논쟁이 근데 뭐 길어질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당에 뭐 더 큰 일이 덮치면서 지금 뭐 갈치 논쟁 이거는 뭐 지금은 정리가 되고 있어요. 오늘 두 분이 골라오신 말 역시 그 이슈가 에 관련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가보죠. 정미경 최고위원, 오늘 골라오신 말이 바로 이민주당 상황과 관련된 거죠. 네네. 예, 이재명 대표 말을 골라오셨네요. 어떤 곳에서 한 말입니까? 그 김용 지금 그 체포된 예, 그 김용 씨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네. 예. 이 사람이 자기의 분신이라는 거를 그 이제 출판 기념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이제 들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도구라는 단어를 써요. 자, 한번 직접 볼까요? 자, 보시죠.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김 전 대변인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유용하다와 쓸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 쓰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도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골라오셨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그 측근 2명, 한 분이 김용, 그 다음에 정진상.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그 유동규, 김만배, 그 대장동, 그 우리는 일당들이라고 지금 언론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던데 거기하고 그 도원결의, 형제지간에 뭐 결의를 맺었다 어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지금 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이제 그 체포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거를 그 작년 4월에서 8월 달에 이제 돈을 한 8억 원 상당을 지금 나눠서 받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김용 부원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검찰 원래 돈을 주고 받을 때요. 받은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았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뭐 뇌물 사건에서 거의. 근데 이제 준 사람이 그 자백을 하지 토해내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 되게 어려워요. 입증이 어렵잖아요. 준 사람이 보통 자백하는 예, 보통 걸로 수사가 자박하죠. 되나요? 예. 근데 여기도 이제 지금 준 사람은 유동규인데 네. 문제는 유동규와 김용 간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규 말고도 지금 많은 거예요.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왜냐하면 돈을 8억 상당의 돈을 현금으로 모은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도.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얼마나 어렵게 그 뭉칫돈을 만들어가지고 줬겠습니까? 아유 뭐 저 이득 본 거 많은데 뭐 이득이 4천억 났다 하는데 그 정도 돈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막 순식간에 그걸 현금으로 빼야 되는 거니까요. 현금이 뭉칫돈이 막 오가면 수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그렇죠. 티 안 나게 그거를 모으는 게 티 어려워요. 안 나게 모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빼고 저기서 예. 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동규 혼자 힘으로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욱, 정민용 이렇게 또 그 외에 기타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 사람들이 다 토해내지 않으면 이 사건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혼자 토해내 갖고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자 얘기는. 진술해서 되는 게 진술 그렇죠. 아니다. 혼자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고 또 그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이나 주변 정황을 검찰에서 다 수사했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그 돈을 어떤 명목으로 달라고 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바로 유동규, 그 돈을 준비했던 사람, 남욱, 정민용 이런 사람 다 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서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에 대선 자금이라는 단어가 예.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골라오신 거는 웬 건가요? 문제는 뭐냐면 분신이잖아요. 시켰다며요. 시키면 잘한다며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아마 초점을 맞춰서 그 이재명 대표와 김용의 관계가 예.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 진술이 지금 맞거든요. 김용 씨가 유동규에게 혹은 남욱에게 나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대선 자금 쓰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말한 지점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이 김용에 대해서 네. 내 도구다, 유용하다, 시키면 일을 잘한다. 뭐 이런 게 좀 맞아 떨어지잖아요. 희망사항이네. 희망사항. 희망사항입니까? 희망사항. 김용 부원장이 이제 8억을 아니 받았어요. 무슨 수사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희망사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김용 부원장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안 나와 있고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밝혀져야 될 일이고 요즘 국민의힘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요즘 보면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냥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하고 앞서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사하세요. 박근혜 수사하시면 되고 대통령 탄핵들을 또 잊어버리셨네. 이미 수사를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사를 하시되 예. 국민들로부터 세간의 말씀을 제가 시중의 여론, 세간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좀 전달해드리면 저희들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시중 여론이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공정한 수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또 수사를 하더라도 기준과 잣대가 좀 고무줄처럼 뭐 누구에게는 타이트하게 누구에게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막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고무줄과 같은 그런 기준과 잣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중의 여론입니다. 224대 빵입니다. 224대 0. 이게 뭐냐면 그 압수수색 그 횟수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예, 224건 압수수색이 요거 이제 있었다? 당에서 확인한 것만 이렇고요. 예. 확인 안 된 것까지 합하면은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뭐 224대 0입니다. 0은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관련 그렇습니다. 수색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부인, 아들 그 주변 측근 이게 224회 나오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우리가 본부장 비리 의혹이라고 대통령 본인, 부인, 장모 그러니까 이게 허위 이력, 허위 경력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돋보이려고 그렇게 했다. 이것도 죄라면 죄다. 자백한 죄잖아요. 스스로 자백을 한 죄에 대해서도 수사도 안 합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엉뚱한 사람 불러다가
엉뚱한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과연 수사가 공정하냐, 이게 같은 기준과 잣대로 되고 있냐, 이런 시중의 여론이다.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그 말씀하시죠. 민주당에서 말하는 그 224회라는 거를 저렇게 말하면 저는 그 숫자를 이제 약간 믿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다 또 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장동 사건 때 압수수색한 거, 성남 FC 사건 때 압수수색한 거, 그다음에 쌍방울 압수수색한 거, 법인카드 압수수색한 거, 이걸 다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그 모든 게 이제 본인들도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게 자기 자신의 범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네,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224회를 뭘 근거로 어떤 입장에서 한 건지. 도둑이 재발절인 거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성남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다 나에 대한 거구나라는 걸 사실은 양심적으로도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들고요. 이거는 좀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카운트한 숫자다, 이 말씀을 그 드립니다. 민주당을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거는 믿고 자식을 떠나 카운트 해보면 나오는 그러면 뭐 카운트. 224회든 네, 카운트. 그게 50회든 간에 적어도 김건희 224대 한 하다못해 100이라도 되면, 그런데 224대 빵은 좀 너무한 거 그러면 아닙니까? 224번까지 할 수 한두 있을 번이라도, 정도로 한두 왜 번이라도. 범죄의 대상이 돼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더 나쁜 자, 거지. 이야기 지금. 조금 제가 더 진행시키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건 발부될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정최고 의원님. 아니 발부되죠. 될 걸로 보세요. 예.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단하기는 쉽죠. 결과 봐야죠. 봐야 뭐 되고. 몇 시간 있으면 이제 나올 거니까 봅시다. 유동규, 그러니까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렇게 급물살을 탔는가 봤더니 유동규 씨 진술이 결정적이란 건데, 유 씨가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진성준 의원 제가 인터뷰했는데, 진성준 부대표 얘기는 회유와 압박이 세게 들어갔다. 무슨 동거하고 있는 여성까지 등장시켜가지고 회유를 해서 가짜 진술을 얻어냈다. 이게 진성준 부대표 얘기거든요. 정최고 의원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유동규라는 분이 무슨 회의와 검찰의 압박을 통해서 뭐 이걸 하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돈도 지금 이 사람들이 유동규, 남욱, 김만배, 그다음에 정진상, 김영 다 얽혀져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제가 볼 땐 이거 같아요. 지금 유동규 씨만 지금 자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욱 씨는 자백 안 하고 있을까요? 정민용 씨는 그냥 입 닫고 있을까요? 김만배 씨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게 이제 그 다 덮어지고 우리는 빨리 나갈 수 있고 아마 이런 희망으로 견뎠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분들은 아마 이제 멘붕 상태가 됐을 겁니다. 무너지면서 마음이. 왜냐하면 이제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진짜 언제까지 수십 년간 이 지금 깜빵 안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차라리 진실을 다 얘기하고 차라리 나의 그거를 양형으로 참작받아서 내가 그 국민들께도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일찍 좀 나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회유와 협박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동규에게만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전 의원님. 소설이 좀 너무 나가신다. 법원이 영장을 아니요, 발부했거든요. 그래, 저는 뭐 소설 상상, 뭐 논리적 비약 이런 거 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전에 대선 캠페인 과정이었나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범죄자 이야기를 믿습니까?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유동규 범죄자 아닙니까? 1년 지금 이제 물론 석방이 되죠.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범죄자 이야기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우려를 이런 의혹을 의심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검찰의 흑역사 때문에 그렇죠. 흑역사? 예, 검찰이 먼지털이 수사, 기획 수사, 짜맞추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에도 여러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처음에는 8억 뇌물로 들어간 사람인데
아니 구속기간 만료됐다고 8억이나 받은 뇌물 받고 들어간 사람이 구속기간 만료됐다고 두 발로 멀쩡하게 석방돼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없을걸요. 그리고 재판을 받더라도 1억 이상이면 형량이 7년입니까 10년입니까 최소.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전날 김용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체포가 됩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기막힌 때문에 타이밍이다. 그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할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검찰이.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 긴급 체포를 안 한 거예요. 체포 영장에 영장을 의한 발부받았죠. 체포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막 체포한다고 마구잡이로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으면 네.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한 것 같아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를 해줬어요. 누가? 법원에서 발부 안 해주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 거고요. 그래서 뭐 공정하지 않다 이런 시비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요. 법원이 영장을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뇌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수사를 더 이제 진행시켜 가면서 이게 뇌물인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아니면 뇌물 플러스 정치자금법 위반 다 되는 건지 아마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 기소 단계에서 아마 정해질 거라고 봐요. 저는 뇌물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점이 지금 굉장히 달라서 예, 그렇지 예. 이 김용 씨가 그 예. 대장동 위례 사업할 때요. 기본적으로 성남시 의원이었어요. 자, 바로 그 부분인데요. 김용 씨가 8억 원 받은 게 맞다면 지금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합니다만 거기까지가 맞다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로까지 갈 것인가 이 수사가 이 돈의 존재를 이재명 대표는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러니까 김용에서 끊어지느냐 이재명 대표까지 가느냐 이게 또 다른 중요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 라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합니다. 불법 대선 자금 1원도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예.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정치구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혀 본 적도 없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 얘기는 최소한 김용 씨가 뭔가 이게 이렇게 부정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걸로 보여요. 아니, 저렇게 다들 말해요. 검사해 보셨죠? 네, 저렇게 얘기 안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뭐 그 본인은 아마 끝까지 저렇게 얘기할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돈이 커요, 액수가. 예. 그리고 현금으로 건네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경우에 아마 대질 조사도 들어가고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김용 씨가 그 끝까지 그걸 난 못 받았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긴 되게 어렵고 만약에 이제 입을 닫고 있겠죠.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말을 안 하려면 끝까지 내가 지고 예. 가겠다. 그러면 이재명 그 대표한테 안 갈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 꼬리 자르기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럴 수 없는 정황이랑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수사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니까요. 진술만으로 수사가 되는 게 예, 아니다. 그 왜냐하면 말씀이신 거예요? 김용 씨의 그 모든 주변이 또 압수수색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럼 그랬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숨기고 있던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검찰에서 찾아내면 김용 씨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인데 영상이 없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 말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대통령의 인식이 딱 북한 수준이다. 딱 북한 수준. 지금 수준. 주사파하고 협치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북한 수준이라고요? 북한 수준이. 아니 요즘 세상에 사람을 로켓에 실어서 화성으로
보낸다는 시대인데 주사파 그러면은 아마 50대 이상 5, 6, 70대 정도가 주사파가 뭔지 알지. 요즘 3, 40대는 뭐 술 먹고 술버릇이 안 좋은 사람인가 이래 주사파가 뭔지도 몰라요. 뭐 줄임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인식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뭐 저렇게 완전히 이게 경우에 어긋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불행하죠. 정말로 이게 우리가 사람이 지금 화성을 가려고 그러고 이 시대에 야 주사파 종북 주사파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 밑에서 이게 참 이게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 그 주사파 대통령이 얘기한 주사파와 협치 못한다 해서의 그 주사파는 민주당을 생각한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한 겁니까? 그럼 누구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 하겠습니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당연히 질문이 그렇죠. 약식 기자회견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그 도어 스태핑 답변 들어보시죠.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저는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뭐 이건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화 운동에 뭐 끼어들어 가지고 뭐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말하자면 폭력적인 공권력을 가지고서 전 정부, 야당, 언론 뭐 여기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사, 수사, 감사, 그다음에 소환, 압수수색, 체포, 뭐 구속영장, 뭐 구속 전부 이겁니다. 이거 이게 저 대화하고 협치하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민주당을 생각을 하면 과연 지금 지난 그 5, 6개월 사이에 이런 폭력적인 그 일방통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정미경 최고위원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이요. 국회에서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이게 먼저 도발을 해요, 사실은. 극우 프레임을 이제 씌우기 위해서 그 윤건영 의원한테 과거 했던 발언, 그 수령님께 뭐 충성하냐 어쩌고 예, 이런 예. 얘기를 막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민주당이 도발을 할까? 그리고 막 고발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김문수 사실 전 지사는 처음에 이걸 피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사과도 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나중에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신껏 막 발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모욕죄라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고발하잖아요. 근데 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윤건영 의원이 지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 윤건영 의원이 사실 이런 진술을 해요.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뭐 김일성주의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대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령님께 충성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모욕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수령님께라는 단어는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걸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그 실패했다. 극우 프레임 저는. 왜냐하면 모르던 사람들도 윤건영 의원이 무슨 수령님께 충성한 사람이냐라고 마치 예.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 상황이 벌어진 그러니까 거예요. 극우 프레임을 씌우려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의 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저 발언은 저 주사파와 협치 말씀을 못한다.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이제 당협위원장들 얘기를 듣고 이제 대답하시는 가운데 나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종북 주사파는 네. 체제 전복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협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당연한 말씀을 헌법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한 건. 근데 민주당이 저렇게 거다.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극우 프레임 씌우려다가 하고 뜨끔 되치기 당하고 이것도 지금 본인들이 이제 뜨끔한 거예요. 계속 분위기가 그렇게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짧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자고 일하면 세상 변화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변화의 파고가 어느 정도 더 센지 우리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고 절망적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슈가 정말 너무 커서 시간이 30분 넘어가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